대통령실에서 이 젠프의 참모들이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젠프, 즉 이재명 대통령을 줄여 부르는 말인데요. 이 대통령과 함께 손발을 맞추는 참모들의 일상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주자가 바로 우상호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주요 장면 만나보시죠. 자, 준비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무수석실 자체 회의를 좀 먼저 하고 그 회의 결과를 가지고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일일 상황 점검회의 들어가서 전날 있었던 일, 또 오늘 일어난 일들 또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티타임을 요청하시면 보고도 하고 그러면 다시 나와서 그 후속 대책 만드는 회의를 또 하고 오전 일과는 되게 이렇게 갑니다. 카메라가 돌고 있으니까 국가 기밀은 얘기하지 말고 너무 바빠요. 여기 너무 노동 강도가 세다. 대통령하고 저하고요? 잘 안 맞아요. 총성님 꼰대? 꼰대 맞아요. 스트레스는? 머리가 빠져. 텅텅 비었어. 예, 정무라는 분야가 일의 시작과 끝을 만들 수가 없는 분야 같습니다. 일을 하기로 하면 뭐 하염없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맞습니다. 바로 정무 같은데 해서 일정을 쭉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체 일정이 아니라 오전 일정이었어요. 그렇죠, 예. 상당히 바빠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고 이전에 다른 정권의 정부도 사실은 대통령실은 그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뭐 새벽별 보기 운동 뭐 이런 식으로 거의 햇빛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이제 정무수석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다양한 현안을 다 다루어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뭐 많이 읊었는데도 오전에 다 해야 되는 일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바쁘다는 것이고요. 이런 유튜브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상당히 갖춰진 아까 뭐 은둔의 어떤 국가를 얘기하셨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사실은 은둔의 조직처럼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투명하고 개방된 그리고 친밀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저런 걸 통해서 안에 뭐 모습이나 정보나 이런 것도 투명하게 앞으로 공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이지만 앞으로 수석실별로 시리즈로 계속 이러한 유튜브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젠프의 참모들 핵심 코너 아마 오자 토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질의응답일까 5자로 요약을 하는 건데 재미있는 게 너무 바빠요. 이게 계속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우상호 수석이 정무수석이잖아요. 지금 사선 중진인데 당초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 정치권의 후배입니다. 네. 물론 이제 세대로 봐도 우상호 수석이 훨씬 선배 세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전체를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는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정무수석이 격이 그거보다 하나 낮다고 해도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고 많기 때문에 내가 정치 인생으로 사선을 세금으로 하는 동안에 국민들에게 받은 그 혜택을 내가 이걸로 갚겠다는 심정으로 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인상적으로 봤던 게 우상호 수석이 내가 머리가 빠진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뭔가가 기진맥진해서 텅텅 비어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전화를 하루에 정치인과 보통 한 10통, 또 기자들과 한 50통 해서 한 60통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앵커님도 퇴근하고 집에 가면 한마디도 하기 싫으시잖아요. 밖에서 말 많이 하면. 근데 그렇게 고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굉장히 보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소통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견이든 듣겠다. 또 아울러서 저장된 번호만 2만 개다라고 해서 저도 제 전화기 꺼내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저도 꽤 오랫동안 기자로 일을 했는데 저도 한 5천 개 약간 넘게 번호가 있더라고요. 우상호 수석이 이야기하는 그 대통령실의 일과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잠시 짚어주신 것처럼 강훈식 네. 비서실장이 3선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4선 그렇죠. 의원입니다. 네. 훨씬 선배인데 네. 정무수석직 제안을 받았을 때 네. 고민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사실은 저 같으면은 사실은 뭐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상호 수석은 많이 고민을 안 하셨다 그러네요. 근데 그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본인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힘을 써달라. 내가 보니까 당신의 역량이면 국가 위기를 돌파하는데 정말 적합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아닌 국가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에 좀 마음이 동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말을 듣고 났더니 내가 국회의원을 4선이나 했는데 이건 국민의 세금으로 한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렇게 혜택을 받았는데 국가를 위해서 위기 돌파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거의 망설이지 않고 4초 몇 초요? 10초. 예, 10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예. 자, 젠프의 참모들 두 번째 주인공은 대통령실 막내 수석 하정우 AI 수석이었습니다. 대통령실에 합류하게 된 배경을 밝혔는데요.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하정우 선생님 조금 잡았어 이랬는데 언젠가 다시 같이 하겠죠 우리. 머리를 감싸지고 어떡하지? 였죠. 내 연봉, 내 주식 뭐 이런 것들 현실적인 문제에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하정우 AI 수석 77년생입니다. 나이 대비 굉장히 젊어 보이는 얼굴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대통령실에서 막내 수석이기도 한데 그동안 이제 민간에서 일하면서 여러 보스들을 만났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만난 보스 중에 가장 뛰어난 보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가장 뛰어나고 가장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덧붙였는데 우리가 흔히 사회생활하다 보면 이 똑부가 정말 어려운 보스다 이 얘기하지만 조직에는 사실 제일 필요한 게 똑똑하고 부지런한 보스. 예. 근데 부하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똑개, 그러니까 똑똑하고 게으른 보스가 훨씬 더 상대하기가 편하겠습니다만 하정우 수석이 평가한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일하고 싶은 상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면 그러니까 기술에 정통하고 민간 기업 경험이 있으면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학부 석박사를 마친 AI 전문가잖아요. 그 화법을 보면 꾸며 말하기 이런 데는 별로 소질이 없어 보입니다. 브리핑이나 이런 데들 보면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진솔하고 담백하게 다가간다는 이야기인데 예전에 그 민간 기업에서 일할 때는 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면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주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신다. 이런 너스레를 떨 정도로 본인이 희생하는 것들, 감내하는 것들이 있지만 보람을 느끼고 일하고 있다. 이 부분도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앞서서 잠깐 영상이 나왔는데 저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그렇죠. 시절에 네. AI 관련 토론회를 했고 네, 옆자리에 맞습니다. 이제 하정우 수석이 앉았습니다. 네. 그 전에도 아마 당에 영입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제 네. 영입을 하지 못했고 네. 언제든 같이 좀 일하고 싶다라는 의중을 네. 그때도 밝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전에 뭐 대선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데려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그때 내가 써서 좀 더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예.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하정우 수석을 데려오고 AI 수석을 만든 것은요. 승부수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 잠재력을 한은에서는 이제는 1.8%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그거보다도 지금
뭐 경제는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성장 잠재력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 성장할 수 있는 게 이제 1.8% 이하로 내려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잠재력은. 그러면 이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는요. 새로운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로운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는 전 세계가 AI 쪽으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년, 5년 내에 그거를 만들지 않으면 그 산업 경쟁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미래 산업에서는 갖추기, 미래 경제에서는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하정우 수석이 잘 어젠다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파악해서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하정우 수석은 AI 하면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하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년 내에 이 경쟁력을 갖춰서 세계 한 3위 정도의 AI 강국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젠프의 참모들 세 번째 주인공은 강훈식 비서실장입니다. 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나 1등 해야 돼요. 하정우를 꺾어야 돼. 1등 하고 싶다. 저만 바쁜 거 아니죠? 다 바쁘겠죠. 대통령실에 일하는 사람들. 대통령님은 저를 돌리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를 돌리시면서도 내 에너지가 많고요. 아직도 일이 고프다 말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대통령께서 강 실장이 얼굴이 안 좋아야 열심히 일하는 거다. 국민 여러분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도 보고 계시죠? 전 정말 피곤하지 않습니다. 전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끼끼덕거리고 막 그렇죠. 예, 저 영상 보시면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바로 직후에 하품을 하는 모습도 네.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에 참모들 중에 체중 감량 이슈가 나온 분이 바로 강훈식 비서실장입니다. 가장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여간 힘든 게 아닌가 봅니다. 그렇죠. 지금 임기 초에 더구나 관세 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최고 책임자는 아마 숨 쉴 틈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적으로 기능이 작동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여러 가지 말을 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만 어머니가 아들 다시 군대 간 것 같다고 하신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군요.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남성분들이 이 말씀 다시 하실 정도면 강도가 굉장히 높다, 이런 뜻이겠죠. 오전 7시 20분쯤에 업무를 시작을 해서 하루에 한 12개 정도 회의를 소화를 하고 내가 둘이었으면 좋겠다, 혹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 피곤하지 않다고 하는데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또 하품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분주하게 돌아가는 게 아마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이 컨텐츠에서 눈시울이 좀 붉어진 장면이 있습니다. 네. 오자 토크 중에 요즘 살만해라는 말에 갑자기 좀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 강 실장이 좀 눈물이 많은 모양입니다. 지난번 사회적 참사 관련 유가족과의 대화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네. 근데 이제 저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의 어떤 것들이 떠올랐나 봐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참 억울한 사람들을 없애고 잘 살게 해주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뭐랄까요? 자기의 어떤 뿌듯함, 의미도 느꼈을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의 처지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울컥하게 만들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렇게 바쁘게 지내면서도 의미를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무감을 느끼기 때문에 본인은 대통령 곁에서 헌신적이고 충직하게 일한 비서실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